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네요. 이제 반환점을 돌기 직전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봅시다. 사실 조금 파이썬 기초라고는 하지만 다른 데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을 좀 포함해봤습니다. 뭐 튜플을 반환하는 함수라든가 또는 리스트 조작, 전역 변수의 개념, GUI 프로그래밍 예제 등 초보 치고 좀 내용이 좀 난해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표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학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또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소 초반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경우에는 또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쉽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부분이 어렵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좀 어렵겠구나 이런 것을 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스킵하시고요. 또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뭐 그때 개념을 잡아 나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함수의 리턴 값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다양한 형태의 리턴이 가능한데, 지난 시간에 그냥 리스트 변수를 한번 리턴하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리스트 변수가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정수값을 리턴하는 경우,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의 이런 변수도 리턴하는 경우도 있죠. 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살펴보죠. 네, 뭐 예제를 다른 입으로 저장해서 예제 6-5로 할까요? 네, EX 6-5 해서 뭐 두 개의 반환값을 갖는 경우 이렇게 해봅시다. 세 개도 가질 수 있지만 네, 함수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다 지우고 그냥 바로 합시다. 뭐 두 개의 정수값을 두 개의 정수를 인자로 받아들여서 그쵸? 들여서 그 합과 차를 두 개죠. 반환하는 함수 뭐 sub에 들어갈까요? sub에도 add sub? 네, add sub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두 개를 반환하는 거죠. 더하는 거와 subtract 빼는 경우에 함수를 만들고 그 결과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먼저 함수 만들기 전에 그냥 우선 호출을 먼저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값이니까 뭐 A를 뭐 3이라고 하고 뭐 B를 5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더한 결과는 사실은 뭐 한 줄짜리 함수지만 3 더하기 5니까 A 더하기 B로 하고 네. 그쵸. 그 다음에 뺀 결과는 뭐 A-B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놓고 각각을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 네, 뭐 그쵸. 더한 결과 합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또 한번 좀 합한 결과는 네, 이렇게 해주고 %d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하고 네, 퍼센트 바로 아무 이어서 퍼센트 네, add 이렇게 해주면은 그 퍼센트 d 자리에 add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차는 이렇게 해서 네, 차는 하고 또 똑같이 %d %d 바로 다운표 쳐주고 바로 붙여서 뭐 sub 이렇게 해주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실행해보면은 문제가 없다면 네, 합은 8 차는 -2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함수로 적용해 보는 거죠. 함수로, 우선 하나짜리 함수를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add 함수를 하나 써가지고 definition, df, add 함수를 써서요. 자, add, 변수명과 함수명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add, int, 이렇게 할까요? 상관은 없는데, add int, 이렇게 해서 정수값을 더하는 값, 이렇게 해서, 네, a와 b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콜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로컬 변수로는 add라는 함수로 변수로 add a 더하기 b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return 이렇게 해서 add라는 값을 반환시켜주면 이게 add int라는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직접 더하지 말고 저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add int 이렇게 돼서 a, b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결과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13과 5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13과 15로 25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와 더하기 38이 나오겠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문제가 있나요? 네, 정확하게 합은 38, 차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sub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든지 어떤 함수든지 만들어 봐라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add sub 이렇게 해주고 이번엔 a, b 이렇게 해주고 콜론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콜론을 넣어줘야 되죠. 콜론을 넣어주고 이번엔 sub의 결과를 sub의 결과는 a b 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return sub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를 sub sub int가 돼야 되겠네. add sub이 아니라 일단은 sub만 하는 거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짓는 거니까 sub int로 하고 여기도 sub int 이렇게 해서 역시 a와 b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이번 다른 값을 해보죠. 33과 25를 해보면 38과 8이 되겠죠. 합가차는.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 함수를 좀 만드는 예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주면 이번엔 더한 결과는 58이 나와야 되고 뺀 결과는 8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58과 8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원래 하고자 하는 건 이게 두 개의 함수인데 하나의 함수로 이거를 통일을 해가지고 add sub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add sub 이렇게 만들고 얘를 sub을 여기서 다 넣어버리는 거죠. 더한 결과는 add에 sub 뺀 결과는 a, b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개의 결과를 각각 다 리턴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을. 그러니까 여기선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나왔으니까 한 함수에서 더한 결과와 뺀 결과를 각각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호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괄호 열고 네, add와 sub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도 호출이니까 여기가 add sub이 되게 되겠죠. add sub 이렇게 해줘서 네, 여기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요건 이미 이제 소출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이 빠져야 되겠죠. 9번 줄이 이 부분은 생략 이렇게 해주고 네,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add sub 이렇게 됐죠. 네, 여기 값을 좀 다르게 볼까요? 이번엔 43과 25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합은 68과 네,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과 18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개의 함수 하나에서 반환값이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받아가지고 각각을 처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 예제처럼 튜플로 리턴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제도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플로 리턴하기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쵸? 튜플로 리턴하기 EX6-6으로 한번 해볼까요? EX6-6 이렇게 해서 튜플로 변환하기. 자, 튜플이라는 것은 리스트랑 비슷한데 이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걸 튜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튜플로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해주고, 엄밀히 말하면 요것도 튜플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add와 sub를 이렇게 두 개를 묶지 말고 result ret라고 해버리면 ret는 튜플이 됩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들 요거 add와 sub가 각각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ret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준 거죠. 원래는 두 개가 들어가면 각각 이렇게 대응돼서 아까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튜플로 변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튜플 값으로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dd 대신에 리트에 튜플로 들어가니까 0번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네, 리트의 두 번째 배열 역시 리스트처럼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값을 53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78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28 맞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튜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은 정말 이것이 튜플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print 네,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네, 리트라는 결과가 과연 튜플인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한번 실행해 보면 네, 클래스 튜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래스 튜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예제 6-7로 해서 네, 튜플로 변환하는 네, 리버스 함수 이렇게 해볼까요? 리버스 함수 네, 이렇게 이름을 좀 길지만 네, 이렇게 바꿔주고 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definition 이름은 리버스라는 함수를 넣어주고 네, 세 개의 x, y, z 점을 abc로 하겠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abc라는 세 개의 인자를 받아서 리턴을요 뒤집어서 리턴을 해라.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c, a, bc가 되겠죠. add sub 세 개를 반환하는 거죠. c, b, a 이렇게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는 그쵸, a는 1, b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호출할 때는 상수를 써봅시다. 우리 예제처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리트라고 해주고 리버스라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상수로 1, 2, 3을 인자 리스트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자 리스트로 보내주고 네, 그 결과를 찍어 봅시다. 근데 이것도 그냥 통으로 요걸 튜플로 생각하고 통으로
출력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요 이트 값을 한번 타입을 또 찍어 보는 걸로 이렇게 또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한 번 더 이상하게 두 번을 찍어야 제대로 나오네요. 3, 2, 1 이렇게 나오고 네, 역순으로 지금 나오고 결과는 튜프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나가보죠. 이번에는 다중변수로 리턴하기는 우리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안정적으로 유용하고 안정적인 함수들을 파이썬 파일에 묶어 놓는 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모듈에 있는 함수를 활용하려면 이 모듈을 가져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듈을 우리는 임포트 한다고 합니다. 모듈을 임포트 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형식은 임포트하고 모듈명을 쓰는 거와 두 번째 형식은 임포트하고 모듈명하고 as하고 약칭을 쓰는 경우, 세 번째로는 from 모듈명하고 import 함수명을 쓰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예제는 time이라는 어떤 패키지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해 와서 time에 있는 함수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일종의 모듈인 것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time이라는 함수를 임포트 해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죠. 예제 6-8로 해서 네, time 함수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이미 이제 time이라는 함수를 이제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형식은 네,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time이라는 어떤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데 이 모듈명을 그냥 import만 쓴 거죠. time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함수를 우리가 소속된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뭐 print 이렇게 해서 5초간 프로그램을 정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초간 네 프로그램 정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쉬는 시간이 time이라는 요 모듈 속에 sleep이라는 벌써 이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함수가 있고 초 단위로 그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print 뭐 네, 5초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죠. 조금 얘를 조금 작게 해볼까요? 네, 조금 너무 기니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타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초가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의 time이라는 어떤 모듈을 우리가 불러다 놓고 이거에 관련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식을 한번 써보죠. time 모듈 as 약칭 이렇게 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줄일까요? 화면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약칭으로 우리가 time as 뭐 t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t로 약칭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time이 아니라 이제 t로 줄었으니까 t.slee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번에는 7초로 바꿔볼까요? 대략 7초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7초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네, 7초. 좀 너무 느리게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형식으로는 from 모듈명, 함수명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from 네. 모듈명이니까 타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import는 그대로 써주고 우리가 불러야 할 함수를 여기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leep을 쓰고 싶다 그러면 sleep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하고 대신 이런 경우에는 이제 t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1, 2, 3, 4, 5, 6, 7 네,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3초로 또 바꿔볼까요? 혹시 3초인지 이게 슬립이 제대로 돈 건지 조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3초 하나 네 3초가 지났습니다. 오류가 났네요. 여기 어느새 또 이 소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3초가 지났습니다. 나오고 있죠. 네,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여기를 보고, t input하고, 네, 정지할 시간을 입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지할 시간 입력, 이렇게 해주고, 네, 요것의 값 자체가 문자열이 될 테니까, 요것을 int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int까지 이렇게 둘러싸주며 문자열을 네, 정수값으로 바꿔주게 되겠고 여기는 %d초간 정지 이렇게 해주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 %t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n초간 정지하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으로 대신 t를 넣어주고 네, %d초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겠죠. 자, 네, 실행해 보죠. 그래서 뭐가 제대로 안 되죠? 네, 한번 여기서 네,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정지할 시간이 얼마인가? 뭐 2초 이렇게 해볼까요? 2초 이렇게 해주면 2초간 하나 둘 2초 정지했죠. 한 번만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할 시간이 네 신텍스 에러가 어디서 신텍스 에러가 났죠? 여기 갑자기 이런 게 이렇게 찍힙니다. 넣어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할 시간 3초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자꾸 여기를 잘 보고 해야 됩니다. 3초 이렇게 해주고 엔터 주면 하나 둘 셋 3초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지할 시간이 4초 하나 둘 셋 넷 빨리 썼습니다. 4초 네,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내가 만든 함수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모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다음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add 함수하고, reverse 함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만들어 보고, 요것을 mylib
파일로 저장을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mylib.py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ylib.py, 뭐 그대로 학생자가 명시를 안 해도 mylib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mylib.을 넣어주고 함수를 다 여기다 만들어 버립시다. 뭐 add 함수도 만들고 definition, 뭐 add 함수 하나 만들어 보죠. add 해서 뭐 a와 b 이런 걸 하나 만들고, 네, 더한 결과를 한 번에 그냥 써버릴까요? 더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a 플러스 b죠. 뭐 이렇게 해서도 상관은 없는 거죠.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또 definition, sub도 만들어서 뺀 결과를 출력 반환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가 리버스도 아까 만들어 봤죠. 리버스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definition reverse 해가지고 뭐 ABC를 받아가지고 뭐 return 뭐 그쵸, 뭐 BAC, CAB, CB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함수를 만들었다 가정합시다. 잘 보시면 이것도 아무튼 오류가 있나를 보시려면 이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은 문제가 없으면 아무 오류가 안 떴을 테고, 오류가 있다면 또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다 하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고 얘는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저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함수를 호출해 보는 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EX 6-10번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mylib을 뭐 import 하는 걸로 import 뭐 이런 예제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요번에는 이제 이게 mylib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아까 우리가 내장함수 time을 부르듯이 import mylib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벌써 밑에 뜨지 않습니까? 걔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역시 뭐 A는 뭐 2와 B는 뭐 3 이렇게 해놓고 더한 결과는 mylib. 이미 임포트가 됐으니까 mylib. add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뜨고 있죠. A와 B 이렇게 해서 그 썸에 add에 저장하고, sub은요 뭐 mylib에 있는 sub 함수를 호출해서 A, B 이렇게 호출하고 각각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dd 값과 sub의 값을 그냥 한번 간단하게 출력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와 3의 더한 결과가 여기서 출력됐으니까 5일 거고요. 뺀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실행됐으면 5와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리버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함수 리트를 mylib. reverse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번에는 C를 여기다 하나 넣는 걸로 하죠. C는 뭐 5 이렇게 해놓고 ABC를 리버스로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주면 프린트 두 번째 출력문은 저것이 그대로 리버스 된 결과에 튜플이 출력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면 요거 5-1 하고 그 다음에 5, 3, 2가 출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2 정확하게 튜플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유형으로 임포트를 해볼까요? as를 써서 얘를 뭐 m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네, 이번에는 mylib 대신에 m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m.add, 네, m.sub 또 revers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12, 네, 13, 15 이렇게 바꿔 가지고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대로 .m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것이죠. 뭐 from mylib import도 한번 해볼까요? from, 네, 세 번째 유형이죠. mylib import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엔 함수들을 다 호출할 수가 있죠. 뭐가 됐으니까 add, sub, 네, reverse 이런 식으로 호출해 가지고 했으면 이번에는 요 패키지 모듈명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약자도 쓸 필요가 없고 요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죠. 요것도 좀 더 값을 다르게 해줘서 제대로 도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도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시간은 네,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결과를 만드는 거를 해보았습니다.